안녕하세요. 돋보기 김선생 픽스앤솔브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이 안 했던 지역 난방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난방, 이제 11월 말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지역 난방에서도 이제 난방비 폭탄 부분, 난방비 이제 폭탄이 발생하는데, 이 난방비 폭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난방비 폭탄이 발생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지역 난방에서 간헐 난방을 엄청 주장하고 있죠. 간헐적 난방이라고 해서 타이머를 이용해서, 간헐적 난방이 별거 아닙니다. 이제 타이머, 온도 조절기 있는 타이머를 이용하는데, 타이머를 이용해서 시간당 예를 들면 5분 동시 난방, 이게 간헐적 난방이죠. 이렇게 하면 난방비 폭탄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당 5분 이거와 이제 동시 난방,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간헐적 난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를 이용하는 거죠. 온도 조절기가 없으면, 이게 온도 조절기를 이용하는 건데, 온도 조절기를 보통 아날로그로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디지털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디지털도 또 안 되는 디지털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온도 조절기를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방법을 알아내거나 그래야 되고요. 얘가 또 이제 구동기랑 연동돼 있고, 구동기는 또 이제 분배기에 있는 분배기의 밸브랑 연결돼 있으니까, 이 밸브를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머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세요. 이게 타이머가 돼야지 뭔가 해볼 수 있는데, 타이머가 안 되면 간헐 난방을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간헐적 난방을 믿으신다면 일단 타이머가 되는 온도 조절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거고, 만약 안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구동기, 분배기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는데,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역 난방비 폭탄의 원리만 알면 사실은 간헐적 난방을 사용 안 하고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자, 간헐적 난방에 대해서는 제가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다른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핵심 키워드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시간당 5분 사용하고 반드시 동시 난방을 해라.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난방비 폭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난방비 폭탄은 저 위에도 썼었죠. 난방비 폭탄은 언제 발생하냐? 간헐적 난방에서는 절대 발생을 안 합니다. 이게 언제 발생하냐면 연속 난방을 하게 되면 난방비 폭탄이 발생을 합니다. 연속 난방이 뭐냐? 이게 온도 조절기에 온도 세팅을 하는 거죠. 이제 타이머 세팅이 아니라 얘는 온도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따뜻하게 살려면 그냥 온도 조절기를 25도 세팅을 하시죠. 보통 25도 C를 세팅을 하고, 그럼 실내 온도가 25도 되기를 기다리면서 이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열량이 투입되는 방법입니다. 이 온도가, 그러니까 25도나 24도겠지만 열량이 계속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투입이 되다 보면 이제 난방비 폭탄이 항상 하는 게 아니라 발생할 확률이 생깁니다. 연속 난방일 때 반드시 난방비 폭탄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난방비 폭탄은 연속 난방일 때만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난방비 폭탄이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온도 세팅에서도 어떤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뭔지를 알면 난방비 폭탄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온도 세팅을 했는데, 이렇게 평상시처럼 이렇게 잘 온도 세팅을 했는데, 어떤 조건에서 연속 난방을 했을 때 난방비 폭탄이 발생하는지, 이것만 잘 알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대표적인 게
난방비 폭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유량계입니다. 유량계. 그래서 유량계는 난방비 폭탄이 너무 쉽게 발생합니다. 유량계는 2010년 이전에 완공된 아파트들, 여기 대전에서는 특히 저기 테크노 지역, 2005년, 6년 이때 지역 난방이 보급이 됐고, 또 유량계 당시에 법 규정이 유량계, 열량계 다 해도 되는데 유량계가 싸니까 유량계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테크노 밸리 지역. 그리고 저희 아파트도 유량계고, 그래서 이게 잘못 사용하면 유량계는 난방비 폭탄이 발생합니다. 왜 발생하냐? 유량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열량을 계량해야 되거든요. 열량을 계량해야 되는데 유량계는 열량을 계량을 못하고 일단 유량을 계량하는 겁니다. 유량을 측정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해요. 유량과 계량이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항상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측정한 유량과 실제로 돈을 내야 되는 이게 난방비거든요. 열량이 난방비입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난방비고 얘랑 난방비랑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난방비와 열량은 같은 말인데 이게 유량을 엄청 많이 쓰면 열량은 많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열량은 많이 들어왔다고 돼 있는데 유량만 많이 써요. 열량은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난방비 폭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연속 난방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죠. 이 연속 난방을 하게 되면 온도를 세팅을 해놨겠죠. 온도를 세팅하는데 이게 온도가 아주 낮을 때, 이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유량이 계속 지나갑니다. 근데 유량이 빨리 지나가면, 동시 난방도 안 하고 유량이 빨리 지나가면 뜨거운 물이 들어왔다 뜨거운 물이 나가버려요. 근데 뜨거운 물이 들어왔다 뜨거운 물이 나가면 델타 T가 작거든요. 그러면 열량이 많이 안 내보냈다는 겁니다. 이 열량은 기본적으로 델타 T 곱하기 유량입니다. 유량은 이제 유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량은 여기서 측정하는 거고 델타 T를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열량을 측정 못하는 건데, 연속 난방에 예를 들면 동시 난방도 아니고 온도차가 클 때 유량이 막 들어오면 유량은 많아지는데 델타 T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열량이 많이 안 뿜어지거든요. 근데 유량은 많은데 델타 T가 작다 보니까 이게 난방비 폭탄이 발생을 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타이머 세팅이 안 된다. 타이머 세팅이 안 되는데 유량계에서 난방비 폭탄을 피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유량을 작게 하기 위해서, 밸브를 잠가줍니다. 밸브를 잠금. 밸브를 거의 몇 퍼센트 잠그냐면 거의 90% 이상 잠굽니다. 그러니까 유량이 전체 10%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밸브를 90% 잠그니까. 이렇게 되면 유량이 작거든요. 유량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오면 델타 T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작은 유량으로 열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 이게 이제 민간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연속 난방을 쓰는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난방비 폭탄을 피하느냐. 근데 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유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집으로 유입되는 열량이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열량의 스피드가 작다 보니까 온도가 한번 떨어지면 이 온도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계속 같은 온도로 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 난방 열병합 발전소에서 온도 조절기를 절대 끄지 마라. 온도 조절기 전원을 절대 끄지 마라. 이거 끄면 난방비 폭탄이 발생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배경입니다. 온도 조절기를 끄면 안 되는, 온도를 유량이 작은 경우에 온도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 사실은 이건 이제 잘못된 사용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속 난방을 하면서 폭탄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엮인 거예요. 연속 난방을 해야 되는데 폭탄은 피해야 되겠고, 그런데 온도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유량을 작게 할 수밖에 없고, 유량을 작게 하면 이제 난방비 폭탄은 피하는데, 그럼 온도가 회복이 안 되니까 유일한 방법은
연소 온도 조절기를 끄지 않고 계속 같은 온도로 난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낭비가 심하게 됩니다. 낭비가. 왜냐하면 집에 없을 때도 난방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난방을 해야 돼요. 항상 난방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가 집에 아무도 없는데도 난방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유량이 작으니까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량계에서 난방비 폭탄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량계에서 난방비 폭탄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헐적 난방입니다. 간헐적 난방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당 이거 하면 됩니다. 시간당 5분 동시 난방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난방을 끄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헐적 난방은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난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난방을 끄면 됩니다. 난방을 그냥 끄면 됩니다. 왜냐면 얘는 유량을 작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지만 간헐적 난방에서는 델타 T와 유량이 있을 때 델타 T를 크게 하는 겁니다. 델타 T가 크니까 유량이 기본적으로 작아요. 왜냐하면 간헐적 난방은 물을 가뒀다가 찬물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T가 기본적으로 한 20도, 30도 정도 됩니다. 30도. 이렇게 되니까 이 열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량 조금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난방비 폭탄이 절대 발생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는 열량도 많아요. 이걸로 하면.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금방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온도가 좀 떨어져도 나중에 온도를 다시 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외출 시 그냥 뭐 난방을 꺼도 돼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다시 난방을 켭니다. 그러니까 난방을 켜도 유량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열량이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가 금방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외출 시 돌아와도 온도가 금방 회복된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연속 난방을 해서 난방비 폭탄을 피하는 방법과 간헐 난방에서 난방비 폭탄을 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간헐 난방이 왜 좋냐? 외출 시 난방을 끌 수 있어요. 난방 안 해도 됩니다. 낮에도 난방 안 해요. 온도가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난방이 필요할 때 난방을 켜면 됩니다. 절대 난방비 폭탄이 발생 안 하고요. 온도가 금방 회복됩니다. 이게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걸린다고 할 수도 있어도 참을성만 좀 있으면 한두 시간이면 방바닥이 따뜻해지면서 온도가 회복이 됩니다. 자, 이상은 유량계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컨텐츠들입니다. 지역난방, 난방비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간헐적 난방을 해라. 연속 난방을 하면 안 된다. 연속 난방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원리에 있어서 난방비 폭탄이 발생한다. 자, 이거는 유량계 얘기죠.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